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툴루즈 대 벤피카입니다. 먼저 툴루즈는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 2조에서 리버풀에 이어 2위로 통과하며 이번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습니다. 2월 16일 포르투갈에서 치러진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통안에 페널티킥을 2차례나 내준 결과 아쉽게 2대1로 패했습니다. 비록 이날 점수차는 적었지만 경기 내용 면에서는 매우 힘든 경기를 펼쳤습니다. 툴루즈는 이날 단 6개의 슈팅밖에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볼 점유율, 패스 횟수, 패스 정확도 등 모든 공격 지표에서 벤피카에 크게 밀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후반 추가 시간에 센터백 크리스티안 마위사가 퇴장을 받으면서 2차전에서는 그를 활용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비록 툴루즈 입장에서는 홈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매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자국 리그에서 치른 3번의 홈 경기에서 툴루즈는 전부 패했으며 모든 대회를 통틀어 지난 6번의 홈 경기에서 단 1승도 챙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툴루즈가 홈에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거둔 것은 작년 11월입니다. 툴루즈가 이번 경기에서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네덜란드 출신 스트라이커 타이스 달린가의 활약이 필수적입니다. 올 시즌 리그왕 17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7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달린가는 지난 원정 1차전에서도 미켈 데슬러의 득점을 어시스트했습니다. 다음 벤피카는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D조에서 레알 소시에다드와 인터 밀란에 이어 3위로 마무리하며 이번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홈에서 치른 이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 경기에서는 앙헬 디마리아가 2번의 페널티킥을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툴루즈를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벤피카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1대1로 무승부로 체면을 구길 뻔한 경기였습니다. 상대 센터백 마위사의 경기 막판 파울로 겨우 페널티킥을 얻으면서 승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내용은 상당히 훌륭했지만 분명 골 결정력은 더 끌어올려야 할 교훈을 얻었습니다. 2차전이 원정에서 치러지겠지만 벤피카는 분명 더 여유롭게 경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최근 모든 대회를 통틀어 6번의 원정 경기에서 5승을 챙겼으며 지난 모든 대회에서 치른 20경기에서 현재 무패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벤피카는 최근 5경기에서 무려 15골을 퍼부으면서 매서운 공격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벤피카의 핵심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라파 실바입니다. 실바는 양옆에 앙헬 디마리아와 주앙 마리우라는 강력한 윙어들을 두고 쉴 새 없이 전진 패스를 찔러줍니다. 올 시즌 리가 포르투갈에서는 22경기에 나서며 10골 10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경기였던 비젤라전에서도 1골 1어시스트로 팀의 6대1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벤피카가 여러모로 우세할 경기로 보입니다. 벤피카는 최근 원정에서도 자신들의 축구를 펼치며 경기를 장악하는 법을 알고 있는 반면 툴루즈는 최근 홈에서 매우 불안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벤피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카라바흐 대 브라가입니다. 먼저 카라바흐는 지난 16일 브라가와의 토너먼트 1차전에서 가성비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볼 점유율이나 슈팅 횟수, 유효 슈팅 등에선 브라가의 눈에 띄게 밀렸지만 골 결정력이 좋았습니다. 선제골도 카라바흐에서 나왔는데 마르코 양코비치가 페널티 찬스를 놓치지 않고 깔끔한 슛으로 브라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어 브라가가 전반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만회골을 넣으며 승부는 잠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카라바흐는 후반 시작부터 정신없이 공격을 몰아쳤는데 유효 슈팅 5개 중 3개가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브라가는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 덕에 1골을 추가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카라바흐가 촘촘한 조직력을 내세워 브라가의 골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기가 카라바흐의 홈구장인 아제르바이잔 바쿠 토피크 바라모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것도 카라바흐엔 호재입니다. 다음 브라가는 최근 들어 부쩍 실점이 잦았습니다. 리그 불문 지난 5경기에서 11골을 상대 팀에 내줬습니다. 지난 12일 스포르팅과의 자국 리그 경기에선 5대0으로 대패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도 공을 계속 수비진에서만 돌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스포르팅은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빠른 돌파로 브라가 수비진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번 주 딱히 개선의 여지가 보이진 않습니다.
브라가가 원정전에 유독 약했다는 점도 브라가 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브라가는 지난 원정전 7경기 중 4경기에서 졌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주에도 카라바흐의 승리에 기대를 거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만 클린시트 승리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카라바흐가 치른 지난 7경기에서 매번 양팀 골망이 모두 흔들렸습니다. 한 골 정도는 브라가에 내줄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종합골 3골 이상이 터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라바흐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스파르타 프라하 대 갈라타사라이입니다. 먼저 스파르타는 홈구장에서 늘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엔 리그 불문 홈에서 치러진 16경기에서 14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6차례의 홈경기에선 내리 이겼습니다. 이 중 4경기는 클린시트 승리였습니다. 갈라타사라이와의 재대결에 이를 갈고 있는 데다 이번 주 홈구장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스파르타가 홈 베네핏을 누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스파르타는 자국 리그에서 8연승을 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승기에 불이 붙은 상태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역시 리그 불문 14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내달리고 있지만 유럽 대항전 원정전에서 유독 약했다는 사실이 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다음 갈라타사라이는 지난 스파르타전에 앞서 치른 챔피언스리그 원정전 2경기에서 연패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경기에서도 3대3으로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만 스파르타의 클린시트 승리는 쉽지 않을 듯합니다. 갈라타사라이의 공격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리그 불문 지난 10경기에서 매번 2골 이상을 넣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파르타의 지난 유럽 대항전 9경기 중 7경기에선 종합골 3골 이상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시원한 골 잔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스포르팅 대 영보이스입니다. 먼저 스포르팅은 유로파리그 조별 예선 그룹 D에서 아탈란타에 이어 2위로 통과하며 이번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2월 16일 영보이즈와 치른 플레이오프 1차전 원정 경기에서는 상대의 자책골과 페널티킥으로 전반에 리드를 만들고 후반 시작하자마자 곤잘로 이그나시오의 추가 골까지 터지며 3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홈팀 영보이즈의 상당한 반격을 잘 받아내면서 근소하게나마 경기 주도권을 잡았던 것이 결국 스포르팅에게는 득이 됐습니다. 다가오는 2차전 홈에서 스포르팅은 상당한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를 통틀어 12경기에서 11승을 챙겼으며 최근 홈에서 치른 5경기에서는 무려 24골을 터뜨리며 5승을 거뒀습니다. 이 중에는 리그 라이벌인 포르투와 브라가 등을 상대로 거둔 승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포르팅은 최근 치른 7번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6번이나 상대에게도 득점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스포르팅 최고의 플레이어는 스웨덴 출신의 젊은 스트라이커 빅터 요케레스입니다. 올 시즌 팀의 확고한 원톱 공격수로 활약 중인 요케레스는 리그 21경기에서 16골 8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보이즈와 치른 원정 경기에서도 한 골을 기록하며 팀의 3대1로 승리를 도운 바 있습니다. 스포르팅의 감독 후벤 아모림은 이선에서의 기민하고 컴팩트한 움직임을 통해 많은 공격 찬스를 주문하는 편이며 요케레스는 이러한 전술에 큰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다음 영보이즈는 챔피언스리그 그룹 G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라이프치히에 밀려 3위로 이번 플레이오프행이 결정됐습니다. 2월 16일 홈에서 치른 1차전에서는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스포르팅과 팽팽한 공방전을 이어갔지만 골 결정력에서 밀리며 뼈아픈 패배를 당했습니다. 게다가 이날 후반 88분 중앙 수비수 모하메드 알리 카마라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까지 당하며 이번 2차전에서 후방에 중요 자원 없이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영보이즈는 리그에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특히 최근 3번의 유럽 클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는 최소 2골 이상씩 상대에게 헌납하며 어려운 경기를 펼쳤습니다. 유로파리그 16강에 진출하기 위해 이번 경기를 다득점으로 잡아야 하는 만큼 수비에서의 위험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영보이즈가 좋은 경기를 할 때마다 중앙 미드필더인 필립 우그리니치의 활약도 빛났습니다. 이 다재다능한 스위스 출신 미드필더는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며 왼쪽 측면으로도 수시로 빠져 스스로 공간을 창출하고 정확한 전진 패스로 스트라이커인 장 피에르 운사메의 발 앞에 공을 배달합니다. 우그리니치는 올 시즌 리그에서 4골 5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홈에서 열린 스포르팅전에서도 팀의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스포르팅이 큰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보이즈는 무조건 다득점으로 이겨야 하므로 라인을 상당히 위로 올릴 것이며 이를 통해 양팀 모두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득점할 기회를 맞을 것입니다.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